안녕하세요, 카짐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래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RS5 스포트백입니다. 이런 세레모니를 하고 바로 전에 SQ5 스포트백에 이어서 연거푸 스포트백 모델을 좀 보여드리게 됐네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들은 전부 다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RS e-tron GT부터 해서 R8, 또 RS Q8, 또 RS7 스포트백, 또 RS6 아반트, RS5 스포트백까지 다 보여드리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형태를 가장 다양하게 해서 고성능 차를 내놓는 브랜드는 아우디네요. 외건도 있고, 쿠페도 있고, SUV도 있고, 5도어 스포트백도 있고, 세단도 있고, 아무튼 각설하고, 배경을 보시면은 이 RS5 스포트백을 가지고서는 지금 차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차를 며칠째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대략 한 4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기존에 경험했었던 RS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정말 GT카처럼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RS 모드를 놓으면 또 달라지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컴포트로 두고 다닐 경우에는, 승차감으로 두고 다닐 경우에는 너무 편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여기 지금 강원도까지 또 와버렸네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RS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얘도 독일, 유럽 현지에서 주문할 수 있는 RS5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V6 트윈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45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 RS 스포츠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에어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디퍼렌셜이라든지 RS 스포츠 배기까지도 전부 들어갔고요. 여느 RS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카본 패키지가 다 들어가서 이 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에이프런 같은데 장식, 또 사이드 미러 캡,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이고, 지금 이건 스포트백 형태가 너무 멋져서 지금 트렁크 게이트를 열어본 건데, 차를 이건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RS 모드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포츠 배기도 이 리어 스포일러 이것도 카본, 그리고 밑에 리어 디퓨저 같은 것도 전부 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히 RS 모드로 뒀더니 여기 보시면 배기 플랩이 열린 거예요. 저게 지금 RS 모드일 때는 열리고 오토로 뒀을 적에, 그러니까 배기도 RS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서 저것도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랑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발코나 가죽은 아닙니다. 나파 가죽으로 RS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런 퀼팅도 전부 다 들어갔고, 이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마사지도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다 조작할 수가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시트는 뭐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낮춘 건데도 앉아보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대한 낮춘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서 보면 뭐 시야가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전투적인 그런 완전 눕다시피 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네, RS5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이제 RS 모델처럼 카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얘도 이제 매트한 카본은 아니고 그 솔리드 카본이 아니라 카본 트윌 인테리어라고 아우디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RS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RS Q8 같은 경우는 좀 매트한 이런 클리어 코트가 안 입혀졌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또 RS7이라든지 RS6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이런 글로시한 클리어 코트가 입혀진 그런 카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칭은 똑같습니다. 카본이 이렇게는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SQ5 스포트백과 비교를 하자면 얘가 더 많이 쓰였거든요, 카본이. 근데 또 여기는 또 블랙 하이그로시야. 이건 아쉬운 부분. 스티어링 휠은 알칸타라가 씌워졌고요. 이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런 좀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도 글러브 끼고서 잡으면 더 낫죠. 하지만 RS5 스포트백을 가지고 서킷 주행을 한다거나 그럴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흔하지 않겠죠. 이벤트 같은 게 아니고서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PI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지금 현행 A5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센터 디스플레이가 여기 매립이 아니라 센터 디스플레이 매립, 그리고 그 밑으로 공조장치 들어가고 뭐 이런 디스플레이가
층층 있는 게 아니라 돌출형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커진 거죠, 기존보다. 그리고 지금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인데 화질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 두 개씩 있는 것들은 줌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우디 버추얼 콕핏 디자인이 이게 이제 새로 적용된 아우디의 RS 모델에서 갖는 그래픽인데, 이걸 눌러보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주기도 해요. 바뀌는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변경하면 바로. 이거 아주 멋진데, 보죠. 저 RPM이 밑으로 마치 폭포가 떨어지듯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거 참 멋집니다. 근데 얘도 4천에 막혀있네. 지금 RS 모델들이 R8도, 이번 R8도 그렇지만 전부 다 이 RPM이, 그러니까 정차 상태에서 엑셀링 해가지고서는 그 스로틀 여는 게 안 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RS 성능, 이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근데 좀 전처럼 아주 그냥 멋진 드라마틱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일반적인 계기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뷰 버튼 눌러가지고 바뀌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가 좀 다르죠. 이제 RS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데이터, 출력 토크,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횡지, 지포스 게이지가 있습니다. 연비가 의외로 좋아요. 7.9나 나와. 에어컨은 3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3존으로 해서 세트 리어를 해서 이 앞에서 뒤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이쪽에 센터 암레스트 밑에 있고, 얘는 확장도 되는데, 예, 확장 그리고 각도 조절까지도 다 됩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모두 들어가서 여기에 요거 누르면은 전체 활성화,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비활성화, 차간거리 유지, 차간거리 조절도 이쪽에서 다 하고, 달라진 거 없죠. 스마트폰 미러링은 무선으로 됩니다. 1억 2천만 원이 넘는 차니까 뭐 당연히 신기할 건 아니고. 자, 드라이브 셀렉터에 가보면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으로 프리셋이 돼 있고 RS1, RS2가 있는데 이걸 각각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가보면 주행, 스티어링, 엔진 사운드, 스포츠 디퍼렌셜 쿼트로. 얘가 서스펜션이 RS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일반 스포츠 서스펜션보다 더 쪼여진, 더 단단하게 매만진 그런 RS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은 엔진과 변속기 묶어놓은 거, 그리고 스티어링은 이거 무게감, 엔진 사운드는 정숙 자동 현재 여전히 뭐 그대로인데 조용히, 평범하게, 조용히, 보통, 시끄럽게. 스포츠 디퍼렌셜 쿼트로도 얘 쿼트로 시스템을 어떻게 그 구동력 배분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RS1, 2 모드에 따라서 각각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RS 모드를 띄우는 게 가능해서 설정해서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내용에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 RS 레이아웃 자동 활성화, 이건 RS 버튼을 누르면 위에 그 타임 레코드가 뜹니다. 얘는 제로백은 3.9초예요 오디오는 지금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 3D 사운드인데 19개 스피커에 755W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뭐 글쎄 그렇게 막 웅장한 사운드는 아니라는 거. 아무튼 이 차는 달리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이 소리가 그래도 V6 터보, 트윈 터보 엔진 소리가 꽤 좋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RS5 스포트백은 그리고 다이내믹, RS 다이내믹 패키지도 전부 들어가서 얘가 최고 속도 시속 280km를 내고, 그래서 얘는 서스펜션이 RS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거기에 플러스 DRC 다이내믹 라이드 컨트롤까지 들어가서 이 댐퍼 감쇄력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 RS 다이내믹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최고 속도가 280이 나올 수가 없어. 이 RS5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45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RS6 아반트라든지 RS7 스포트백, 또 RS Q8 같은 애들은 V8 트윈 터보여가지고 600마력이죠. 걔네들보다는 150마력 낮고, 또 SQ5 스포트백보다는 거의 한 100마력 높죠. 걔가 354마력이었나? 450마력 출력을 내는 엔진인데 불안하게 느껴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엔진도 그렇지만 차가 좀
느끼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네, 느끼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얘가 지금 RS 스포츠 서스펜션에다가 DRC가 더해진 그 RS 다이내믹 패키지가 적용이 됐는데, 그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최고 속도도 지금 280km까지 낼 수가 있고, 제원표상으로는. 그래서 이 댐퍼도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 가지고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감쇄력이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토로 두고 다닐 적에는, 승차감으로 두고 다닐 적에는 충분히 패밀리카로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신기한 게 RS 엠블렘을 갖고 있는데도, RS 고성능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건 있지만 가족차로 쓸 수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심지어 얘는 지금 RS 다이내믹 패키지가 들어갔는데도 이러니까 더 할 말이 없죠. 승차감으로 놓고 달릴 적에는 저 뒤에 엔진 소리, 배기음 소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차의 그 느낌 자체가 어떤 정말 풍부한 성능을 가진, 풍부한 엔진 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흡차음도 잘 돼 있거든요. 유리는 지금 이중 접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바람 소리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얘가 가격이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을 놓고 보면은 특히나 이 RS5 A5 사이즈 차를 1억 넘는 값을 주고 산다고 라는 걸 생각하면은 선택하긴 쉽지 않겠는데, 만약에 이거 꽂혀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연비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차는 펀카라고 할 수 있을 수준이기 때문에 잠깐 가속을 내보자면 바로 바뀌고, 지금 RS 원 모드입니다. 핸들링, 운전대만 지금 컴포트예요. 이 V6 트윈 터보 엔진 돌아가는 느낌이 뭐랄까, 450마력이 정말 꽉 찬 450마력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얘는 그 풍성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헤드램프 클리너도 들어있구나, 헤드램프 워셔도 들어있네요. 아무튼 이 V6 트윈 터보 엔진은 450이라는 최고 출력 숫자가 그냥 뭐 뻥마력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휠마력 450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줘요. 튀어나가는 느낌이 엄청 그냥 묵직하게 꽉 차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확실히 지금 RS 모드를 두고 달리니까 이런 실내로 전해지는 풍성한 저 사운드도 운전자에게는 큰 재미를 배가시켜 주죠. 저렇게 밴이 지나가더라도 옆에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또 뭐 트레일러나 덤프 트럭이 지나갈 땐 또 어떨지 모르겠으나, 자, 이제 RS2로 가서 전부 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8단 팁트로닉 변속기는 지금도 느끼셨나요? 제가 지금 뭐 처음 그 론치 스타트처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저 버버버버벅 터지는 것도 빡빡이 아니라 벅벅벅벅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뭔가 좀 클리어한, 아주 또렷한 명료한 소리는 아닌데, 자, 잠깐 들어보시죠.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군요. 이 쏠 때 느낌은 정말 동네에서 내가 제일 빠른 것처럼 튀어나갈 수 있어요. 전기차랑 또 다르게 나가. 얘는 확실히 사운드에서 전해주는 3000cc 배기량의 차가 쥐어 짜내면서 폭발시키는 그런 출력 때문에, 지금도 그런 풍성한 만족감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안정감도 고속에 가서 확실히, 안정감이라기보다 차체 움직임이 고속에 올라가서
더 이렇게 좀 잦아드는 거 있죠. 얘가 그 S5와 비교했을 적에 서스펜션을 15%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에서는. 그걸 보면은 어쨌거나 차의 롤링 피칭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을 더 줄이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더해서 이 RS 스포츠 디퍼렌셜 때문에 구동력적인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차의 노면 추종성적인 부분에서도 최고로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이내믹 스티어링 적용이 돼서, 이건 이제 스티어링 기업이 조절하는 건데, 저속에서는 운전대를 내가 저속이거나 서행할 적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돌리는 것만큼 그대로 더욱더 정확하게 완전히 추종을 하게 해주고, 속도를 올려가면서 특히나 어떤 굉장한 고속주행을 한다거나 가끔 이제 차가 트랙션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치면 카운터 스티어까지 지가 친다고 하니까, 그것 역시 운전자 안전 증대뿐만 아니라 재미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차를 지금 한 3일, 4일 정도, 한 400km 정도 타고 있는데 매우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틀한테도 따이긴 하지만 그리고 브레이크는 지금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카본 세라믹도 얘는 기본이잖아요. 브레이크는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훌륭합니다. 지금 정말 이게 담력이 빨리 올라와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굉장히 컨트롤하기 쉬운 세라믹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이상하네.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이 세라믹 브레이크가 처음 경험해보는 시스템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번 RS5 스포츠백에 들어간 세라믹 브레이크는 좋지. 아무리 쪼인 차라 그래도 지금 세단 베이스잖아요. 스포츠백이기 때문에 차체 아래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랑 이게 또 이 궁합이 좋은가 보지. 이 브레이크는 A5 스포츠백에서 더 좋게 느껴지네요. 아우디는 RS 모델들을 풀 패키지에 가격은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성능 A5라고 해도 1억 2천만 원이 넘어 그러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간 패키지들을 보고 한번 시승해보면 이 차 재밌네, 프로모션 잘 받아서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차의 어떤 퍼포먼스적으로는 아쉬운 게 딱히 없는데, 편의정비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보자면 통풍 시트 아닌 거랑 2열에 컵홀더가 없는 거. 그래도 얘도 패밀리 세단으로 쓸 수 있는 차,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열엔 컵홀더가 없다는 거는, 이건 RS5만이 아니라 A5 모델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저건 참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엑셀러레이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스펜디드 타입보다 오르간 타입을 훨씬 좋아하는데, 발목 구조상 이렇게 누를 때 보면 저 위에 달려있는 것보단 밑에 달려있는 게 밟기가 더 편하잖아요. 저는 자주 느낍니다. 얘는 지금 컬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 터보 블루입니다. 이름도 참 유치한데 멋지죠? 터보 블루. 스머프 색깔인데, 아우디 차 중에 지금 이 솔리드 컬러는 2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메탈릭 컬러인데, 솔리드 컬러는 아무튼 나르도 그레이하고 이 터보 블루 2가지인데, 나르도 그레이가 멋지긴 멋지죠. 예. 그 RS6 아반트에도 있었던 그 색깔. 근데 이 터보 블루는 어딜 가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어딜 가든 주목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지턱 넘을 적에도 차의 움직임이 지극히 짧아가지고 움직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또 절대 이 스포츠 시트가 모양만, 이 몸통만 잘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엉덩이 쪽에서는 또 많이 걸러줘가지고 디자인과 또 기능적인 게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는 시트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시트입니다. RS 시트는 탈 때마다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통풍만 들어가면 베스트고, 통풍이 얘는 아예 못 넣던가.
네, 이상으로 RS5 스포트백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